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로지크 과학학원의 원장인 김영경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학자처럼 공부하고 귀신처럼 시험보라 이게 평소 제 교육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 이 문구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루는 학문이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은 현상과 그리고 현상을 설명하는 원리 그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안에 사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고 국어 가리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심도 있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양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문제에서는 뭔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해요. 조금 지난 교육과정에 나와 있던 설명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과정이 없이 결과를 막바로 가는 거 그냥 공식을 알려주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설명하면서 깊이 있게 수업을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시험 때는 결국에는 결과를 내야 되겠죠. 내신 때는 내신을 잘 봐야 하고 수능에는 수능을 잘 봐야 하고 그래서 우선은 양을 많이 시켜요. 공부를. 문제를 되게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익숙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문제를 읽어내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나오면 아 이게 뭘 묻는 문제구나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그게 유형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는 맞기는 맞지만 이 과정이 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좋은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시험 전에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빠른 길로 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좀 스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평소 공부는 좀 깊게 하면서 시험은 잘 보게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는 지향합니다. 일단 이미 고등학생 이제 예비 고2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되게 심플해요. 내신 열심히 하고 수능 열심히 하고 해야 되죠. 일단 내신 대비 과정을 보시면 방학에는 방학 특강. 이 방학 특강은 물화생지 1년치를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개념을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아예 안 풀리는 건 아니고 그 수단원별로 뭐 한 20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리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내신을 잘 본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3월부터는 정규 과정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12월 기말고사까지 이제 쭉 1년커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기말 이렇게 4번이 있는데 각 시험에 맞춰서 앞에 사주는 개념 정리 그리고 사주는 문제풀이 대략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풀이는 저희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고2이지만 고3 수준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내신 과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회 충실해야 되는데 이제 고3 1학기까지 뭐 재수를 생각한다면 2학기까지 여러 번의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항상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실 되게 피로도가 좀 높긴 합니다. 내신 자체가. 그렇지만 사실 막판에 보면 이게 어떤 루트로 대학을 가는지는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논술로 연대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신은 수능에 비해 좀 약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봤을 때 수능 굉장히 잘 봤어요. 그 친구는 서울대를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투를 했었는데 수능을 되게 잘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목표하는 바까지는 안 나와서 정시로 한양대는 갈 수 있겠다 했었는데 그 친구가 고대에 합종을 넣었거든요. 근데 별로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고대 합종이 붙었어요. 그때 저한테 저보다 내신 좋은 아이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이 떨어지고 제가 붙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논술에서 연대가 붙어서 결국에는 원래 한양대 가지 않고 재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연대를 들어간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신이 약하다 해서 뭐 1년 내내 고3 때 정시를 위해서 달렸는데 막상 나중에 대학은
그 정시에서 나온 점수로 최저를 맞춰서 수시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신으로 갈지 혹은 뭐 수능으로 갈지 그리고 논술로 갈지는 정말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매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의 점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번에 내신을 놓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제가 되게 황당한 경우로 어떤 학생이 2학년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뭐 전 과목의 내신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그냥 바로 내신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2인데 수능반에 들어가서 수능을 이제부터 준비하겠다고 일찍부터 수능을 들어갔는데 사실 굉장히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2가 내신도 아직 중요한 내신이 남았는데 내신 기간에 수능에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으며 또 고3 수능반과 고2가 처음 들어가서 하면 그 실력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내신 횟수가 많아요. 한두 번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특히 고3 때는 되게 잘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약간 수능과는 연결되지 않으니까 내신을 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3 때도 내신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수능 공부하는 좀 별개인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내신을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하도록 내신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직전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내신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3학년 때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안에서 공부하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과학이 4과목인데 수능이 2과목 선택입니다. 그 4과목을 이 친구들이 뭐 4과목 하기도 하고 3과목 하기도 하는데 이게 모두 내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잘할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다 자기 능력으로 잘할 수 없다고 해서 내신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대비를 해주면 그 과목이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공부를 하면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내신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학기의 중간 기말을 저희 물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2 학생인데 2번 다 맞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게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에는 자기 혼자 공부를 했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그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학생이 그걸 사실 자기의 힘으로 시험 본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기말에 다시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나가면서 제가 과학보다는 다른 과목이 약해서 그거에 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갔는데 그렇다고 그 과목의 성적이 확 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굉장히 약한 과목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으로 좀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면 버리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그 저희 내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단축시켜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실 내신은 딱 4과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 내신은 어떠냐? 일단은 저희는 학교별로 편성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분당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범위가 맞기 때문이에요. 범위만 맞으면 학교별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학교의 내신을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친구도 들어와서 듣고 또 원과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 어떤 학교라든지 다 들을 수 있고 저희가 자체 교재 문제를 풀릴 때 고3에 뭐 자의스토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리고 몇 어ton까지 풀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난이도가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학교별로 약간의 성향 차이는 있어요. 이 분당 거의 대부분이 그렇긴 할 텐데 약간 수능이라던가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내거나 아예 변형을 안 하고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세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좀 내지만 아주 예전에 내신 문제 같은 문제 그리고 교과 외 과정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섞어서 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학교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2007년인가 2008년이었는데 뭐 2013년 아주 옛날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까지 찾아서 똑같이 문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별 성향은 당연히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직전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내신은 직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과정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전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전 대비를 굉장히 좀 오래 하는 편이고 오래 붙잡고 있는 편이고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올 수 있겠다 할 때까지는 좀 붙잡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과학은 어떤 과목이냐? 일단은 지금 그래도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과면은 수학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데 저도 당연히 이과생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했고 또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정말 이 수학에 붙잡는 정도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도구 과목이라 보니까 굉장히 확장 범위가 넓어서 이게 점수가 이렇게 쉽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은 사실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1년 365일 수학만 하고 살린다고 잘하는 과목이 아니죠. 그냥 날 때부터 좀 잘하는 과목입니다. 조금 정해져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근데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수능 당일에 갔을 때 수학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오느냐 그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수능 당일의 변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수능 당일에 갔을 때는 수학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국어나 과학을 내가 준비를 해놨을 때 그날의 문제가 나의 스타일과 잘 맞아서 이 과목에서 되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에도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뭐 수학처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수시에서 수리하고 과학은 논술 과목이고 물론 수리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과학은 수학에 비해서는 이 응용 반경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만들면 사실 문제를 보면 다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점수가 고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막 관리를 뭐 이렇게 자주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점수를 뭐 전화를 하고 이렇게 생각